예, 바로 자,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앞에 거 16분 만에 끝나서 기분 좋았는데 또 나와서 기분이 좀 별로죠? 미안해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그런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역시 이것도 앞에 있는 형광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 형태의 일정 이상 크기의 진동수의 빛을 쬐어줘야만 이 광전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면 요거 에너지가 실제 그러면 이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선 얼마 이상의 진동수의 빛을 쬐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빛 R 하나,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당연히 얼마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 에너지는 E는 HF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E는 HF로 구할 수 있죠. 빛 에너지는. 자, 그래서 E는 HF로 자, 뭘 구해줄 수 있냐면 최소한 이 에너지의 빛은 쬐어줘야만 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F를 점점 높여가면서 빛의 진동수를 높여가면서 계속 빛을 쬐주다가 어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가진 광자를 쏘아줬을 때 얘가 광자가 튀어나왔다. 자, 그 얘기는 최소한 E는 HF만큼 우리가 방금 그 얘기한 그 진동수의 빛에 의한 에너지만큼을 줘야만 얘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에너지의 크기를 우리가 1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영어로는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워크 펑션 맞나?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실 어색한 단어예요. 뭐 최소 에너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외워주세요. 1함수라는 말 자체를 외워주세요. 그래서 1함수가 뭔지 대충 알겠죠. 최소한 광자 한 개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광자 하나의 에너지.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1함수는 자, 이 1함수만큼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갖게 하는 그 최소한의 진동수 있죠. 자, 그 최소한의 진동수를 자, 여기 또 안 보이네. 요거를 방출시킬 수 있는. 네, 방출시킬 수 있는. 자, 금속 표면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1함수였잖아요. 그럼 그 최소한의 1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가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이 진동수 이상의 빛을 쬐어줘야만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인 경우에는 빛을 아무리 많이 때리고 오래 때리고 해봤자 여기서 전자는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상인 빛을 쬐주면 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쫙쫙쫙 하고 튀어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문턱 진동수 이상을 가진 그 빛을 1함수의 그 말은 1함수의 최소 에너지를 1함수만큼의 에너지를 최소한 갖고 있는 그런 빛만이 이 전자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그때 이 문턱 진동수까지 했고, 자, 그래서 이 문턱 진동수가 작은 빛 아무리 세게 아무리 오랫동안 비춰도 절대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 반대로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은 세기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최소한 금속판에 도달할 수 있는 빛만 조금만 쬐줘도 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신기해요. 예, 그래서 광자 전체의 에너지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동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 광전 효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빛이 만약에 파동성을 띠고 있다면, 파동이라면 빛의 진동수가 작아도 오래 쪼이거나 세게 쪼이면, 즉 빛을 오래 쪼이거나 센 빛을 쪼이면, 센 빛이라는 얘기는 한 번에 많은 양의 광자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불빛. 자, 센 빛을 쪼이거나 오래 쪼여주면 당연히 광전자가 반출되어야 됩니다. 파동성이라면. 자,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뭘 부정하게 되는 결과다? 파동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파동이라면 여러 광자가 중첩돼서 에너지가 커지고, 그래서 그 큰 에너지로 이 광전자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파동성이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파동성, 빛의 파동성을 부정하게 되는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 준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네, 우리의 영웅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여기 아니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 불연속적인. 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인슈타인은 빛은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 양자는 양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빛은 연속적으로 빛의 에너지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는 어떤 특정한 이만큼 갖고 아니면 그 다음 빛은 어떤 빛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양을 가진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개수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빛 R 하나가 광자 하나가 10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큰 빛의 세기는 20줄, 그 다음은 30줄, 그 다음은 40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15줄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광자 반개는 존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양자, 빛 하나하나의 에너지들이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 형태로 돼 있고 빛 하나가 덩어리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들의 곱하기 형태로 이것들이 쌓여진 개수대로 에너지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반개인 5줄짜리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은 양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뭉쳐서 전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거를 광양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빛은 하나의 입자 형태로 존재를 한다. 입자 형태라고 보긴 모르겠는데 입자처럼 존재를 하긴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광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광자는 빛 에너지의 양자로 양자는 양이 정해져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자, 이래서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 E는 빛의 진동수 F에 비례한다라는 이 정확한 식이 사실 앞에서 이미 얘기가 됐는데 앞에서 사실 E는 HF는 누구냐? 아유, 제가 까먹었네요. 러더퍼드의 산란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보호로 넘어가면서 E는 HF 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식이 나오게 된 사실 앞에 논의됐던 이야기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요 광전 효과에 의한 거예요. 광전 효과에 의해서 E는 HF라는 식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 의문 가졌던 왜 E는 HF지? 그게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E는 HF라는 식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알 하나가 에너지를 갖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게 되는 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걸 의미하게 돼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은유를 해요. 광전 효과에서는. 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다. 뭐냐면 여기는 이제 전자가 지금 있는 전자가 있는 외곽 최외곽이 존재하고 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외곽 준위에서 이 전자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하고 바깥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갇혀 있는 전자를 탈출해주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만 얘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 나갈 수가 있는데 자 나가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 개 지금 현재 2라면 2분의 1 에너지를 가진 빛 광자가 얘를 가서 때려다 준다는 거예요. 자 얘를 가서 때려다 줘봤자 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 때려준 다음에 다시 여기 5내를 2분의 1, 2로 한 번 더 때려줘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걸 탈출할 수 있는 만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려줄 때 한 번에 하나의 광자가 때려주는 빛만 흡수해서 얘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광자 2분의 1 이짜리는 아무리 여러 번 이 광자들을 때려준다고 해도 얘는 어떻게? 갔다 왔다 즉 여기를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여기를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반대로 해줄게요.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있는 전자에 애초에 여기 있는 이만큼 이 에너지 이상을 가진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하나가 와서 뚝 때려줘야 얘가 여기를 탈출해서 전자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한 놈이 와서 한 번에 때려줘야지 나간다. 그래서 얘는 입자성을 띈다는 겁니다. 입자들로 분류가 돼 있고 이 입자 하나가 와서 또 하고 마치 당구공이 당구 하나 딱 쳐서 앞으로 내보내듯이 이런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해줘야 한 번에 에너지를 전달해줘야만 얘가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되고 여기서 그럼 이 에너지 얘가 최소한 가져야 될 에너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1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1함수고 여기 1함수는 보통 W로 써줘요. 표기문자 W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자여야만 이 과정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HF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식이니까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광전 효과가 그 아인슈타인에 의해 설명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이 광전자설에 의해서 광전 효과가 이제 다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게 다 해석이 돼요. 여기 또 안 되네. 금속 표면이에요. 제가 너무 크게 가리죠. 그래도 얼굴은 넣을게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광자 한 개가 딱 전자 한 개 딱 하고 흡수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를 모두 전자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전자가 얘가 튀어나가게 되는데, 자, 당연히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보다 클 때 금속의 1함수 최소한 튕겨나가게 해줄 최소한 에너지 이상일 때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가 어쩔 때 2보다 클 때 2는 뭐냐면 HF. 네. 광자 한 개가 가진 에너지가 자, 미안해요. 반대로 썼네. 날라갔지만 미안합니다. W가 뭐보다 에너지가 W보다 클 때. 자, 이때만 광자가 슝 하고 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입니다. 광자 한 개 가진 에너지가 W보다 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전자가 튀어나오고, 자, 그리고 만약에 광자 에너지가 전자의 1함수보다 작으면, 이 작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광자를 때려도 전자가 당연히 튀어나오지 않겠죠. 광자가 아무리 많아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한 번에 가서 딱 부딪혀 주었을 때 튀어나갈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입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걸로 이제 최종 해석 나오겠습니다. 최종 해석. 그럼 광전자의 발생 여부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빛의 진동수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세기가 아무리 세도 그러니까 진동수가 낮다면, 문턱 진동수보다 낮다면 얘는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광전자의 수는 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여기서 이제 하나 나와요. 빛의 세기가. 그런데 그 대신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많아진다. 왜냐? 여러 개를 동시에 쫙 하고 뿌려야지 거기서 다다다다다 하고선 광전자가 쭉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세기는 오로지 뭐랑 관련이 있다? 광자의 수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얘를 튀어나가게 하는 유무에는 오로지 진동수만 관련이 있고. 네. 그래서 문턱 진동수를 넘은 빛을 많이 쬐주면 많이 쬐줄수록, 강하게 쬐줄수록 전자가 많이 튀어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는 결국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돼요. 이게 거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해 주는 데 있어서.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설명인데요. 자, 그런데 실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 그럼 실제 광전 효과의 실험 결과는 어땠나? 그것들을 그래프랑 실험 결과물을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실제 광전 효과 실험은 이렇게, 실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뭐냐면,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자,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빛의 세기는 빛의 뭐 하나의 운동 에너지 측정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자를 쬐줬을 때, 빛을 쬐줬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런 식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에 따른?
우리가 쏘해주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튀어나온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딱 실험을 했을 때, 자, 일정 구간까지는 얘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 왜? 왜 안 나와요? 네. 문덕 진동수를 못 넘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진동수부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갔더라.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이 얘기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이 진동수가 바로 뭐가 된다?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F0. 자, 이게 문턱 진동수가 돼요. 쉽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에서 이람수를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람수 구하는 법 되게 간단해요. 자, 뭐냐면, 여기서 얘를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가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있는데, 자, 당연히 이 부분 이렇게 역으로 가게 되면, 이만큼이 사실은 원래 얘가 꺼내기 위한 최대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거를 앞에 있는 애들은 한 번에 못 꺼내기 때문에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다가 이 F0 이상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게 바로 뭐냐면 W 이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그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W로 표시를 하긴 해요. 근데 이 W가 이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마이너스 W를 표시를 해줘요. 지울게요. 여기 마이너스 W.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만큼 이람수구나. 알겠죠? W는 이람수의 크기 이렇게 그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W는 얼마가 되는? W는 HF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식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E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원래 얘가 가졌던 에너지 HF에서, 자, 요거는 광자의 에너지예요. 광자의 에너지에서 뭘 빼주면 얘 에너지가 된다. Y절편이잖아요. 뭐? 자, 빼기 W만큼을 빼주면, 이람수만큼을 빼주면 얘 에너지가 되고, 그거를 이제 여기 그대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자, HF 마이너스, W 대신에 뭘 써줄 수가 있어요? HF0로 써줄 수 있죠? 그래서 HF0로 써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H에서 F-F0. 자, 이 식까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식, 광전 효과, 이 그래프 지금 현재 보이죠? 실제 실험 결과 정리하는 그래프예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쬐주는 빛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와 관련된 이 세 가지의 식. 자, 이 세 가지의 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가자. 동그라미 치고. 뭐? 친구 부탁. 거기 이름 동그라미 치고 가져가. 자, 그래서 미안해요. 갑자기 누가 찾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에 실제 요 식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식을 해석할 때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기울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네, H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딱 봐도 보이죠? 이 식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가 된다. 플랑크 상수 H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식이. 그래서 이 식의 응용 버전인데, 응용 버전 한번 볼게요. 자, 응용 버전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자, 요건데 뭐냐면, 자, 요 식에서, 자, 어떤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면, 이게 뭐지? 자, 뭐냐면,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응용 버전이에요. 서로 다른 금속판일 때, 금속판 A랑 B의 차이입니다. 금속판이 다를 때예요. 다른 금속판을 쓰면 금속판마다 가지고 있는 이람수와 문턱 진동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인데 우리가 최대 운동 에너지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평균 에너지를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똑같죠. 자, 여기는 그대로 응용해서 자, 하나씩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 A랑 B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 A의 문턱 진동수를 HA래. FA, 미안해요. FA, 여기의 문턱 진동수를 F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의
이함수를 WA, 그 B의 이함수를 WB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자 FA랑 FB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너무 쉽죠. 그래프 그대로 읽으면 돼요. FB가 크겠죠. 그 다음에 WA랑 WB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WB가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금속판의 그 이함수와 문턱 진동수를 비교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되게 쉬운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다 B가 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진동수를 쐬줘서 얘가 튀어나올 때, 전자가 튀어나올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EA, 그리고 그 B에서 튀어나올 때 에너지를 BB라고 하면 얘네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EA와 EB. 자, 이거 누가 더 크냐면 B가 아니라 A가 더 크게 됩니다. 왜 얘는만 A가 더 크지? 자, 이거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면 돼요. 자, 문턱 진동수 B보다 큰 진동수를 주게 될 경우에 이때의 값을 구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이게 EB가 되고 이게 EB가 되고 이게 E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EA가 EB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식일 경우에 꼭 기억을 해주고 그럼 만약에 FA보다 크고 FB보다 작은 진동수라면 여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A에서만 그렇죠.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금속판 A와 B를 비교하는 이 실험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기본 실험 결과, 그 다음에 응용 실험 결과.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 이제 놓치기 쉬운 거 하나 더 해줄 텐데요. 자, 실제 실험에서 왜 제가 아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밖에 못 구한다 그랬잖아요. 자,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밖에 못 구하는데 그건 이 실험 기구 자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 기구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보면 자. 광전효과의 실험 기구 장치는 사실 우리 눈에 거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딱 뭐만 달렸냐면 직류전원 장치, 직류전원 장치 플러스 마이너스 달린 요거 하나 달렸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광전효과 세트가 있는데 자, 뭐냐? 여기서는 이제 빛이 금속판이 연결돼서 금속판 연결되고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튀어나온 그 전자를 받아주는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이제 뭘 쬐주냐면 빛을 쬐주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금속판에 빛을 쬐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영상 하나를 함께 첨부를 해드릴게요. 원래 같이 보면 좋은데 미안해요. 유튜브 영상을 따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같이 보기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빛을 쬐주면 전자들이 이제 튀어나가는 요거를 이제 보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자, 이 실험 장치는, 이 직류전원 장치는 전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압을 조절 가능한 실험 장치예요. 그래서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냐면, 자,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자, 일반적으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무 전압을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빛만 쬐주면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그 전자의 흐름 반대 방향인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광전효과 실험은 이 전류를 통해서 나오는 전자의 최대 에너지를 알아내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전압을 주냐면 전압을 이쪽 반대 방향으로 주게 돼요. 즉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주기 위한 전압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주면 그러면 전압을 점점 세게 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광전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전자가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갖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놈은 좀 더 깊숙한 데 있다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되게 다양한 형태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같이 올려준 실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전자들이 쭉 가다가, 자, 어떤 놈이 이제 중간부터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가다가 어때요?
자신의 에너지를 막 쓰면서 앞으로 가다가 이 전압이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그 전기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하게 되는 전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점점 세게 걸어주면 이 중간에 유턴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류가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아주 처음에 아주 세게 튀어나온 친구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 간신히 여기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특정 전압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얘도 이 가장 셌던 이 친구도 가다가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유턴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죠. 반대방향 전압을 세게 걸려주면. 그래서 이때의 전압을 정지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지전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지전압, 저지전압. 자, 그래서 요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 이거는 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 Y축은 전류예요. 자, 전압을 아예 걸어주지 않으면, 아무 전압도 걸어주지 않으면 전류는 한 이 정도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만약에 V를 저쪽 방향이 아니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특정할 때 멈춰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요. 전압을 걸어주면, 그러니까 도와주는, 광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가 어떻게 된다? 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류가 점점 감소하다가 특정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아예 전압이 스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만약 마이너스 V0로 가면 이걸 우리가 정지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사실 다른 건 못 구해요. 정지전압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지전압 1대까지 버텼던 그 전자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 에너지만 구해서 우리가 이 실험식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실험식에다가. 앞에서 했던 이 실험식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밖에 못 구해요. 다른 놈들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쉽습니다. E는, 그러니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는, EK라고 할게요. 이거는 헷갈리니까. EK는 어떻게 구하냐? 네. 어떻게 구해요? 쉬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자, 정지전압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전하량 Q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하 하나니까 일렉트론 하나 써서,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정지전압에다가 뭘 곱해줘요? 일렉트론 전하량 하나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형태 VI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지전압을 구하고 정지전압을 통해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첨부한 그 실험,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요걸 응용한 것도 있어요. 응용한 거 보고 끝낼게요. 자, 응용한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 뭘 다르게 해주냐면, 금속판의 종류를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지금 세 개를 다르게 해볼게요. 빛의 진동수랑 금속판 유지 하면서 빛의 세기를 강하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 할게요. 자, 그럴 경우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게 빛을 세게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강한 빛. 자, 그리고 약한 빛을 주게 된다면 전압을 아무리 세게 걸어줘도 나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빛을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진동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얘네들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동일하잖아요. 아까 튀어나온 건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약한 빛을 쬐주면 자, 나오는 전자의 수는 확실히 적어요. 전류의 수는 약하지만 어떻게 된다? 정지전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구나. 자, 지금 이 앞에서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응용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VI 그래프에서, 자, 이번에는 세 개를 다르게 해줬으니까 이제 뭐를 다르게 해줄까요? 금속판의 종류 다르게 해줄게요. 금속판
A를 쓰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오다가 자, 이런 식으로 했다. 자, 문턱진동수 아까 여기 있던 A 작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문턱진동수가 센 친구로 할게요. 문턱진동수가 센 친구와 같은 경우에 자, 금속판 B를 해주면 금속판 B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F를 유지한 상태예요. 이거 F 유지해요. F 유지한 상태에서 자, 다른 친구를 해주면 아까 B처럼 문턱진동수가 센 친구와 같은 경우에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잖아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튀어나오는 애들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의 정지전압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네. 정지전압 자체를 비교하면 누가 커요? VA랑 VB를 비교하면 당연히 A가 더 크게 되겠죠. 아, 물론 마이너스 VAB, 마이너스 VB니까 자, 크기만 비교하면 절대값만 비교하면 VA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전압은 그만큼 왜냐면 에너지, 전자 최대 운동 에너지 A가 더 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자, 마지막. 그럼 이번에 뭘 변화시켜 볼까요? 자, FA, FB를 비교를 할게요. FA, FB 다르게 줬을 때. 자, 이때는 진동수 더 높은 빛을 쐬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FA부터 할게요. 자, 이게 FA. 자, 진동수가 FB가 더 큰 빛을 쬐줘요. FA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네. FB가 더 크면 더 큰 에너지가 가서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더 큰 에너지가 가서 박아버리니까 저제 최대 운동 에너지는 크고, 그렇다는 얘기는 정전압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동일한 세기를 줘도 당연히 FB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광전율은 더 FB가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당연히 VB가 VA보다 비교하면 당연히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이것처럼 이건 이 세 가지 경우처럼 이 앞에 있는 이 실험에 의해 나타나는 식이죠. 실험에 의해 나타나는 식을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되게 응용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형태. 이건 사실 수능보다는 논술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신에서는 저희 논술도 준비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 제가 5반, 10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예,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광전 효과 실험과 그에 따른 결과 정리를 그래프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글씨를 이게 좀 어색해서 좀 날림으로 썼는데 그래도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었던 친구들 한 번 더 보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전 효과 실험이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형광현상도 알고 형광현상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원자의 전자가 빛을 흡수하여 들뜬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게 고요한 색깔의 두통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이게 일반적인 형광현상의 해석인데 광전 효과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비출 때 역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얘를 들뜨게 하는 것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외선과 같은 경우에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충분히 그 들뜬 상태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뜨게 됐고 들뜬 전자가 내려오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형광빛을 내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겠죠? 형광현상도 광전효과랑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이거 파동처럼입니다. 파동처럼. 자, 그래서 빛은 사실 파동성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성도 있어서 이 두 개를 같이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빛은 이중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파동처럼,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막 모아줘서 그 사진을 감광시키잖아요. 즉 이때 빛을 모아줄 때는 우리가 뭐고? 파동성이고 빛이 파동이니까 굴절이 일어나서 이 빛을 모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렌즈로. 그리고 난 다음에 감광시킬 때는 이 감광시키려면 이 광자 하나가 가서 때려 박아야 거의 감광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뭐다? 감광시킬 경우에는
그 관광 과정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게 되려면 그 굴절, 빛의 파동성을 가진 빛을 굴절시켜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어떤 한 점에 모아서 얘를 감광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지금은 감광판 쓰지 않고 CCD라는 판을 써요. CCD. 이건 뭐냐면 사진의 그거를 디지털로 인식시키게 하는 방법, 그 판인데, 그 CCD를 이용하는데도 입자성을 이용합니다. 광전 효과를 이용해요. 왜냐면 이 각각 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이 전자들을 빛이 가서 때려줘서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자가 나간다? 아, 전자가 나가서 거기에는 전류가 미세하게 흐른다거나 하면,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아, 빛이 들어왔구나를 판단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전체의 이미지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디지털 카메라도 입자성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 입자성을 가진 CCD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좀 시험 범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까지는 이제 요거로 다 끝났어요. 예. 그 뒤에 또 추가 영상을 우리가 실시간 전에 하나 미리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요. 아무튼 6반 친구들, 갑자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거랑 같이 합치면 벌써 50분이네요. 미안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내일 올라오는 CCD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